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학교 폭력이 자라면 더 큰 사회 폭력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시는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소방대. 서천구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이 슬그머니 고개짓을 합니다. 선풍기를 돌려야 겨우 잠들 수 있었던 짧은 여름밤에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 아침이면 창문을 닫아야 하는 선선한 바람 따라 가을이 묻어왔네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숨막히던 더위, 세상의 끝날이라도 될 듯 우악스럽게 퍼붓던 호우. 다시는 가을 같은 것은 없을 줄 알았는데 성큼 높아진 하늘 따라 가을이 묻어왔네요. 매일매일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지만 또 신나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런 내 삶에 기쁨 한 송이 곁들여주면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겠죠.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고 말고 그렇게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한결 즐겁고 행복해질 거예요. 내 아이에게, 내 가족에게, 더 나아가 내 주위의 지인들에게, 또 나에게 오늘도 좋은 메시지를 건네보세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랍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자꾸만 말문이 막혀서 담배만 피워댔죠. 이제야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며 네,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와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었습니다. 경치 좋은 찻집에 앉아 향긋한 차 한잔 앞에 두고 두런두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가을이면 좋겠습니다. 저희 떴다 의소대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더니 많이 선선해졌어요. 떴다 의소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정부는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를 계기로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항만과 대규모 화학시설 취급시설 17개소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규선 서천소방서장은 지난 8월 27일 오후 3시 장항항을 방문하여 수출입항에 대한 지도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12일 발생한 중국 텐진항 국제물류센터 위험물 저장 창고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시설 및 취급 기준 적합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사 선임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사 부재시 대리자 지정 및 자격 적정 여부, 소방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한편 오전 10시부터 장항항에서는 서천소방서, 장항해양사무소, 해양경찰이 참여해 총 32명의 인력과 8대의 장비가 동원돼 수출입항 수화물 저장 창고, 대형 화재 인명구조 및 대형 화재 진압을 위한 수출, 입항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 기사 보고 우리 모두 정말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현대자동차는 텐진항에 세워뒀던 수천 대의 자동차가 불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네, 이번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우리 돈으로 약 12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폭발의 규모도 놀라웠지만 시아나수소가 물과 접촉하면 시아나나트륨이라는 맹독성 물질로 변한다는 것이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고 현장 주변에는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거리에는 독성 거품이 떠다녔다고 합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 위험품 수출입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동일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겠습니다. 대형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동네 유해물질 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산 스카이빌 3차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계설비 감리 일을 하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인데 일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천은 제가 태어나 처음 와본 곳이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 또한 공기도 맑고 사시사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에게는 정말 여름에는 피서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더군요. 특히 막대 먹은 집 사장님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쌤 누님, 민숙씨, 시크릿 사장님, 연순씨 식당에서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장사도 잘 돼서 부자 되시길 기원한다며 그룹 퀸의 위아더 챔피언 신청합니다. 떴다 의수대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김재현님의 신청곡 그룹 퀸의 위아더 챔피언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ells and kicked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I need to go home.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올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길게 느껴졌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 없겠죠? 네, 어제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까지 내렸잖아요. 정말 반갑고 시원했어요. 네, 이제는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더워서 주춤했던 야외 활동도 이제는 슬슬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떴다이 소대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좋은 날씨로 인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과 유의해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네, 건강하게 가을을 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 발열성 질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철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미순 씨,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 텐데요. 등산할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을에는 단풍 등산객들이 많아져 산악사고가 집중이 되는데요. 산악사고는 탈진, 경련, 현기증, 호흡곤란, 골절, 절단, 실족까지 유형이 다양하고요. 40% 정도가 실족이고 15%
정도가 조난사고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특히 상해 구조자 대다수가 발목 골절로 실족으로 골절되면 산악 구조 특성상 일반 출동보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므로 구조 황금 시간을 놓칠 수 있고 추락해서 방치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원님들이 출동해보면 사고자 중에는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음주자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특히 산악지대, 고지대에서 만취하게 되면 맥박이나 혈압이 상승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게 되니 등반 중에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등산하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응급처치용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첫째 압박붕대, 반창고, 지혈용품, 소독약, 소화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기본적인 구급 키트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산악사고 절반 이상이 실족이나 조난이니까 언제든지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어플도 설치하시고 배터리도 넉넉히 충전해 가야겠죠. 그리고 급격한 체력 소진을 대비해서 간단하게 간식을 챙기는 것도 좋고요. 만약 골절되었을 때 응급처치 키트가 없다 해도 등산석이나 물통, 나뭇가지, 옷가지를 고정 부목으로 대용할 수 있으니까 처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등산을 하다가 저체온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산을 오르면 땀도 나고 더운데 왜 저체온증이 나타나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사람의 체온은 36.5도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35도 이하로 내려가서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저체온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산에서는 고도나 풍속에 따라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낮은 기온에서 보온되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땀이나 물에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을 때 저체온증에 걸리게 됩니다. 네, 물이 열 전도율이 높아 체온을 빨리 떨어지게 하고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어 뇌분비계나 말초 혈관 질환, 당뇨로 인한 저혈당, 동맥경화, 뇌손상, 뇌졸중, 심한 골절로 인한 쇼크도 저체온증을 유발하게 되고 저체온증이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해서 체온을 많이 뺏고 중추신경계를 교란해서 추위에 둔감해지게 만드니까 산행 중에는 음주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대처법으로는 저체온증 징후가 오한인데요. 팔, 다리가 심하게 떨리고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맥박이나 호흡이 느려져서 정상 체온에서 9도 이상 내려가면 심정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죠? 네, 또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벌초하러 가서 벌에 쏘이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거든요. 벌에 쏘였을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남성자 씨? 네, 벌초 사고 중에서 벌 쏘임의 발생률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벌에 쏘여서 벌침이 보인다고 무작정 손으로 잡아 빼다가는 침이 눌려 독이 더 침투하기도 하니 가능하다면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로 방향을 맞춰서 조심스럽게 밀어서 빼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벌에 물린 자리는 식염수나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소독해 주어야 하는데 통증이 생기면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바르고 또 물린 부위를 높게 하고 얼음물로 찜질을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통증과 부기가 심해지고 구토나 어지러움, 심한 기침, 두드러기가 생기게 되면 즉시 구급대의 처치를 받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급성 쇼크가 발생하여 기도가 부풀어 오르고 심하게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덤불지대에서 벌초 같은 야외 활동을 장시간 하실 때는 말벌 전용 퇴치제나 해독작용을 하는 항히스타민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처법을 알아봤는데요.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보통 일반적인 벌은 사람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덤비지 않는데 실수로 벌집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이나 덤불 근처에 벌집이 있는 말벌은 진동을 감지해서 예초기를 가동했을 때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초기를 가동하기 전에는 주변을 살펴 벌집 유무를 알아봐야 합니다. 벌한테 쏘이지 않으려면 산행할 때 냄새가 있는 화장품이나 향수, 스프레이를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에 과일 같은 단 음식을 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이 화려한 옷도 벌이 꽃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 피하고 벌이 있을 만한 꽃밭이나 과수원, 쓰레기장 근처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벌 습성상 말벌이 공격하기 시작할 때 벌집을 엎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수십 마리의 벌떼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말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신속하게 그 자리를 달아나야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떴다 의소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이고요.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주영민 리포터와 함께 오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리포터 주영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서천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조영종 예방 안전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먼저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천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조영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한번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이번에 예방안전팀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서천소방서로 오시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전에 근무하셨던 곳과는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색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는 서울소방본부에서 한 18년 정도 근무하고 이전 그 소방방재청, 현재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라고 하죠. 그 네. 부서에서 몇 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기촌의 꿈을 안고 서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춘청남도에는 2009년 2월에 부여 소방서로 첫 부임을 받아서 네. 약 6년 정도 근무하고 또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현 거주지인 서천 소방서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전 근무지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집이 가깝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이 가까워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가장 새롭게 느껴지고요. 네.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출근해 보는 거는 아마 공직 생활 중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게 새롭고 그냥 좋기만 합니다. 네. 서천 소방서로 오신 지 정확히 얼마나 되셨나요? 네, 올 1월 초에 충청남도 소방본부로 발령받아서 의용소방팀 조정관으로 근무하다가 네. 지난 7월 16일에 서천소방서로 예방안전팀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2달이 채 안 되었네요. 네. 그럼 서천 소방서로 오시자마자 저희 떴다 위소대를 찾아주신 거나 다름이 없네요. 정말 영광입니다. 예방과 안전.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예방안전팀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방안전팀은 우리가 생활하고 이용하고 있는 건물과 네. 주유소 등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네. 그러한 소방시설들이 소방 관련 법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를 공사 이전 설계 단계부터 검토하고 네. 또 공사 과정을 체크하고 최종적으로는 완공 검사를 받게 되는 일련의 허가 승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공 이후에도 그 소방시설이
법에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네. 그러한 여부들도 검사해서 부적정한 것은 시정 보완을 통해서 지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아울러서 소방안전교육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 방송 등 이러한 네. 것을 포함해서 소방서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방과 안전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서천소방서에서 미래 소방관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네. 미래 소방관 체험 교실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미래 소방관 체험 교실은 우리 소방서뿐만이 아니고 네. 전국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 교실인데요. 네. 소방 공무원으로의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네.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존중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미래 소방관을 육성하고자 네. 2015년 미래 소방관 체험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네. 진로교육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진로 체험처 의무 제공 규정에 의해서 네. 중학교 교육과정 중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소방관서를 비롯하여 경찰서, 군청 등 네. 모든 공공기관에서 각 분야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뜻이 있었네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참 좋겠네요. 주로 어떤 체험들이 있나요? 미래 소방관 체험 교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희 서천 소방서 관내에 9개의 중학교를 선정해서 1학년 학생 대상으로 1학교당 15명, 그래서 총 135명에 대해서 1학교 1회 3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5개 과정에 이름 교육 및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방관에 대한 이론 교육인데 이 시간에는 각종 DVD 시청 자료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네. 소방 공무원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이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는 소소심 바로 알기로 이론 교육인데 이건 소화기 그리고 소화전,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 체험 교육인데 이건 체험 교실입니다. 그래서 방화복을 직접 착용하고 그다음에 소방 호스를 통해서 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하고 차량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앞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소소심에 대해서 직접 소화기와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현직 소방관과의 인터뷰를 실시해서 궁금한 점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답변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학생들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사전에 팀장님께 신청곡을 부탁드렸는데요. 팀장님께서 풀스가든의 레몬트리를 신청해 주셨어요. 평소에 이 곡 즐겨 들으시나요? 자주는 아닌데요. 네. 간혹 라디오나 CD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들을 때마다 뭔가 상큼한 기분이 들고요. 특히 전주 부분의 그 피아노 건반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럼 팀장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만나요. 폴스가든의 레몬트리. I'm sitting here in the boring room. It's just another rainy Sunday afternoon. I'm wasting my time, I got nothing to do. I'm hanging around, I'm waiting for you, but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네, 신청해주신 레몬트리 잘 들었습니다. 이 곡은 유럽과 아시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으로 한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만드는 참 중독성 있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천소방서 조영종 예방안전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팀장님, 올해는 크고 작은 태풍이 잦은데 혹시 태풍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해마다 오는 태풍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태풍이 안 왔으면 하는 네, 그렇죠.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하지만 대자연의 현상을 역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그럼 태풍이 오기 전 대비해야 할 사항과 태풍이 지나간 후 대처 사항에 대해서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우선 태풍 대비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알아둡니다. 네. 그리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요. 네. 그다음에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군, 구청에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네. 그리고 경작지, 용 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았으면 하고요. 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네. 또 지하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시고 네. 가족 간의 비상 연락 방법과 대피 방법을 미리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박을 묶거나 어망, 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는 자제하시기 바라며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네. 자전거 등은 되도록이면 단단히 고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 베란다 창문 등에 대해서는 네. 창문에 물을 미리 뿌리고 그 위에 신문지를 붙이시고 신문이 충분히 물로 젖도록 하고 그렇게 하거나 네.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테이프 같은 접착력이 있는 테이프로 네. 유리창을 X자 모양으로 붙여주면 유리창 파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대처 방법으로는 네.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연락하셔야 되며 네. 비상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마시고 물을 네. 꼭 끓여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를 충분히 시킨 후 들어가시고 네.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네. 전문 업체를 연락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 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네.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용이합니다. 그리고 제방이 무너질 수 있는 제방 근처에 가지 마시고 감전에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게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다 네. 하시면 무조건 119로 눌러주세요. 네. 재난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 알겠습니다. 네. 방법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군요. 얼른 적어놓고 저도 이렇게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천군이 9월 15일에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죠. 바로 서천소방서에서 주관하는 119 소방기술 경영대회입니다.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 행사는 서천소방서와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공동 주최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네. 일자는 다가오는 9월 15일 화요일 10시 30분부터이고요. 하구뚝 다목적 경기장 실외에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종목은 남성 의용소방대에서는 네. 소방호수 들고 릴레이 그리고 줄다리기 두 종목이고요. 네. 여성 의용소방대는 소화기 들고 릴레이,
단체 줄넘기 두 종목입니다. 이날은 모든 경연대회가 끝나고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진행되는데 각 의용 소방대에서 준비해온 개인별 장기자랑을 신나게 뽐내고 네. 그리고 푸짐한 상품까지 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구경하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작년에도 정말 좋은 행사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조영종 예방안전팀장님과 계시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안전도 하나의 문화라고 인식하고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당부 말씀이나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안전수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근데 네. 너무 간단해서요. 네. 말씀드리기도 좀 뭐한데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로는 네. 가스불은 반드시 잠그자. 네. 둘째로는 전기 코드를 빼놓는 습관을 갖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모든 재난 위험 상황에서는 119로 반드시 신고하자. 네. 입니다. 네. 너무 간단한가요? 그러나 네. 이 세 가지만 평소에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의 안전 확보는 100% 지켜질 걸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옛날에 가스불을 한번 켜놓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팀장님. 그래서 진짜 지금 그게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생생한데 머리 파마를 하러 갔어요. 가스불을 올려놓고. 그렇죠.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개밥 쓴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 보고 가보라 했더니 다행히 가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숯검댕이만 돼 있어가지고 너무 제가 그때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안전수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스불 잠그기 꼭 잠그시고 전원 코드는 뽑아주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119에 꼭 신고하시라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사고에 미리 예방하여 항상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신 조영종 예방안전팀장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이 청취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팀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조용필의 바운스를 듣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네, 오늘 인터뷰에 조영종 예방안전팀장님 모시고 인터뷰 하셨는데요. 예방안전팀장님 말씀 맞다나 가스불 반드시 잠그고요. 전기 코드는 빼놓고 그다음에 모든 재난에는 119로 신고하자고 한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 떴다 의소대 열심히 달려왔네요. 이제는 활동하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안전사고 미리미리 예방하시기 바라며 마지막 끝곡으로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최정안의 편지 들으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방송 9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전!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말
여성 의용소방대원 남성자 박미순, 주영민 세 여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오후 2시에 방송 나갑니다.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그리고 인터뷰 코너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재미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떴다 의소대.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아빠는 날 좋아합니다. 말 잘 들을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이 볼 때만.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